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이번 주는 최면 퇴행과 전생의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브라이드 머피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를 꼭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전생에 관한 많은 연구서적 가운데 브라이드 머피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얘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녹음 테이프나 기록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말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이 이야기 진위를 검증한 사람들의 주장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브라이드 머피의 경우에 대중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전생에 대한 얘기라는 책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브라이드 머피를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모두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는 너무나 과장됐기 때문에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강의에다가 이 브라이드 머피 얘기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브라이드 머피는 버지니아 타이라 부르는 어떤 콜로라도주의 여인이 최면 도중에 자신이 살았다고 말하는 전생에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출판물에는 이 버지니아 타이 부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 여인의 이름이 루스라고 나옵니다. 루스 시몬스라는 가명으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최면 수사이진 머레이 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6번에 걸쳐서 가정주부 버지니아를 최면에 걸고 그녀가 말하는 전생 얘기를 증인들이 입회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는 지금도 물론 있죠. 그 다음에 이 최면수사 머리 번스타인도 사실은 가명입니다. 본명은 모리스 찰스라는 사람인데요. 6번의 녹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1회가 1952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0시 35분. 그래서 2, 3, 4 쭉 나가서 6회가 마지막 1953년 10월 1일 목요일 날 최면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최면을 걸 때 옆에 그 보고 있는 증인들도 있지요. 그래서 6번의 녹음을 바탕으로 번슈타인은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는데, 이 사람은 사업가야.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이 책은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에서만 처음 3개월 동안에 하드커버만, 소프트 커버 말고 하드커버만 20만 번 팔렸으니까 아마 소프트 커버까지 치면 100만 부 이상 팔린 거죠. 그 후에 또 수백만 부가 팔렸는데 30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파란 글씨를 쓴 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19살 먹은 오클라호마의 쇼니라는 도시에 있는 청년이죠. 19살 청년이라고 했겠죠. killed himself.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냐면 leaving a note saying that he was going to investigate the theory in person. 내 스스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서 자살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브라이드 머피가 그 대중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 브라이드 머피라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1952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0시 35분 번슈타인이 버지니아를 최면에 빠뜨려서 연령퇴행을 시킵니다. 7살이다, 2살이다, 1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1살 때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는 버지니아가 말하는 것은 나에 맞는 일이었는데 더 소고마십시오 했더니 갑자기 예상 밖의 말합니다. 나는 지금 침대에서 지금 페인트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거는 1살보다 작은 아기가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바로 전생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 루스는 자신이 아일랜드 사람이며 이름이 브라이드 머피로서 1798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죽었다고 하면서 브라이드 머피로서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일랜드 사투리를 섞어서 말을 해요. 버지니아 타이는 바로 아일랜드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 타이가 말한 내용, 그러니까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내용을 몇 가지 기록해보죠. 지역과 아일랜드의 주요한 지명을 썼는데, 자기가 결혼 전에 살던 도시가 코크라 그래요. 아일랜드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일랜드에 있는 두 번째 도시가 코크거든요. 두 번째 큰 도시를 말하고, 그다음 벨파스트는 결혼 후에 살던 도시인데 지금 북아일랜드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20세에 결혼해서 살았다고 그러고, 거기에 성 테레사 성당에서 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해요. 요거는 사실 여부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논란이 있는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퀸스 대학에서 남편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것도 사실 여부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트림 바닷가에서 자기가 거느렸던 얘기, 그 다음에 그 칼링포드 호수에서 거닐고 포일 호수에서 거느렸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트림 바닷가나 여기 라프 오모 칼링포드라든가 포일은 다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존 캐리간 식료품점에서 식품을 샀다는 말도 하고 파 식료품점에서 식품을 샀다는 말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요 당시에 딱 이 벨파스트에는 식료품점 요 두 개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그 네모 반 제일 위에 네모 반듯한 것이 벨파스트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빨간 네모 속에 들어있는 것이 콜쿠시입니다. 요걸 지금 브라이드 머피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에 네모 반듯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안트림 바닷가예요. 그 안트림 바닷가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빨간 물방울이 있는데 거기 성 테레사 로만 캐톨릭 처치라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자기가 걸었다 그러는 칼링포드의 호수.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네모 반듯한 곳에 있는 그 지도가 가운데 지도인데 거기에 보면은 라프 포일도 보이죠. 이런 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말하는데 자기 할머니는 브리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이름을 따서 브라이디가 됐고 부모 이름은 어머니가 캐서린 머피고 아버지는 덩칸 머피입니다. 그 다음에 20세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션 브라이언 조세프 메카디고 시아버지는 존 메카디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60세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엉덩이가 뼈가 부서지고 66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뒤 얘기를 해요. In the spirit world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하면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4, 5세기죠. 거기에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미일 텐데 자신이 죽은 남동생을 비롯해서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뒤 세계를 보통 임사체험자들은 즐겁다 그런 사람이 한 70% 넘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20% 미만인데 이 사람은 그냥 특별히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다고 하고 이 뒤에도 뭐 중간에 미국의 어느 주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건 생략하고요. 지금 브라이드 머피 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슈타인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사업사에서는 그럴 수는 없고 아일랜드에 있는 아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부탁했더니 아일랜드의 한 변호사가 브라이드 시아버지에 관한 조사를 결과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1830년대의 변호사에 대한 이 얘기를 고등법원 서기로부터 들었는데 존 메카시라는 변호사는 코크 출신이며 크론코스 학교를 나왔고 로마 가톨릭 신자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브라이드의 진술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인들에 의하면 대성당과 퀸스 유니버시티도 브라이드 머피 시절에는 존재했었고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대부분의 내용이 옳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번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 그건 알 수 없죠. 그래서 덴버 포스트를 비롯해서 시카고의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갑니다. 평지 왕래에 의한 것만으로는 피상적인 것만 증명될 뿐이어서 시카고 데일리 뉴스지는 1956년 1월 중순 런던 주재원 어니힐을 아일랜드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코크, 더블린, 벨파스트 등 265만을 탐색하는 것이 그 임무였는데 이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브라이드 머피가 한 건 뭐 다 확인할 것이 없고 다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면 퀸스 유니버시티는 그 당시에는 벨파스트에 그런 대학이 없었고 1911년에나 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테레사 성당도 나중에 섰기 때문에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그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또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4일 후에 이런 리포트가 온 다음에
아무래도 덴버 포스트에서 편집장 겸 발행인이 3일주일간 여기 윌리엄 바커라는 사람을 아일랜드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덴버 포스트의 기자죠. 이 바커가 가보니까 브라이드 머피 얘기를 조사하려면 3년은 걸려야 될 일이라고 봤어요. 근데 3주일간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2개의 식료품상은 확인됐어요. 정말 그런 이름의 식료품상이 2개만 딱 있었어요. 그 다음에 브라이드가 말한 자기 집을 어떤 매도라 그랬는데 거기에도 발견했는데 브라이드가 말한 것과는 달랐는데 사실 100년 이상 지났으니까 바뀔 수 있죠. 그 퀸 대학을 한번 가봤더니 1962년에 발간된 그 벨파스트 퀸 대학 캘린더를 보니까 이 대학은 1845년에 이미 설립됐어요.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식으로 대학으로 등록된 건 나중인지 몰라도 이미 그때 대학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마 덴버 포스트의 윌리엄 바커는 긍정적으로 본 거죠. 윌리엄 바커의 결론은 뭐냐면 독자들이 조사해보면 조사해볼수록 그녀의 얘기가 확고함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견해에서는 단 하나의 가장 큰 장애물은 100년 전 기억이 현재처럼 정확하고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입수할 수 있는 문헌에 기록된 역사적 기록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녀의 기록이 정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까 말한 퀸스 대학의 설립 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윌리엄 바커는 브래드 머피의 말이 시간이 짧아서 다는 확인 못했지만 몇 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책이 출간됐을 때 처음에는 무비판적으로 이 전생의 얘기를 보도하던 신문들이 책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타이 부인이 어릴 적 살았던 시카고와 아일랜드로 조사를 파견하고 덴버도 파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사단들이 아까 말한 대로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것과 아일랜드에 있었던 일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적어도 타이 부인이 4살 때 시카고로 이사를 갔고 그 이후에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가 브라이드 머피가 묘사한 상당히 닮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증언도 이웃으로부터 들었어요. 타이가 어렸을 때 잘 살던 이웃의 이름은 브라이드 머피 코르켈입니다. 상당히 비싸잖아요. 브라이드 머피나 여기는 브라이드인데 브라이드 머피하고 스펠은 좀 다릅니다만은 브라이드 머피하고 코르켈은 코르크랑 비싸죠. 그 다음에 브라이드 머피 부모가 캐서린 덩컨인데 타이의 어머니 이름이 역시 캐더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걸 섞어서 꾸며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면 잠재기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타이 부인이 잠재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재기억이란 건 뭐냐면 과거 어느 시기에 읽었던 것이나 들었던 것 또는 보았던 것이 심층 심리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언젠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잠재기억입니다. 이렇게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전생얘기에 대한 그 비판자들의 생각으로서는 이 브라이드 머피가 좋은 예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2002년에 브라이드 머피에 대한 학술 연구 논문도 같은 연구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임상심리학자 그레비츠 박사가 보다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브라이드 머피의 전생 얘기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미국 임상최면학회지에 2000년에 발표합니다. 그 결론도 브라이드 머피는 잠재 기억이 만든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다 읽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그 논문만 이렇게 쓱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왜 잠재 기억으로 이라고 결론 내렸는가 하는 그 임상 심리학자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브라이드 머피가 어렸을 때 살았던 환경이나 들었던 말 이런 것들이 꿈처럼 잠재되어 있다가
최면 상태에서 튀어나와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심리학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서 좀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 주류 학계의 의견이 잠재기 하나로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을 받은 많은 학자들, 그것도 오히려 뛰어난 학자들이 끊임없이 전생과 임사체험을 연구하고 이것들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그 다음에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주류학계에서 내린 결론으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2002년 논문으로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알렉산더 캐논을 비롯하여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학부의 정신과 교수로서 뛰어난 신경생략자로 알려진 휘튼 박사도 그렇고 또 전생을 주장하는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브라이드 머피 얘기를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멸시를 받으면서도 무슨 이유로 주류학계의 의견을 반대하고 전생을 주장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최면퇴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